가짜뉴스를 믿었다가 그 어떤 비극이 와도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없는 청취 환경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매일 아침 전적으로 뉴스공장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요즘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아직 있나 봅니다. 예. 저희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코너를 위한 음악을. 가짜뉴스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가짜뉴스 감찰반을 저희가 구성하기로 했다. 예. 이 감찰반은 앞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오늘 첫 번째 팀 구성입니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경입니다. 한겨레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톱은 이제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인 거죠? 예, 네. 전문 언론입니다. 예. 그리고 민원연은 뭐 하는 데죠? 저희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예, 수십 년 된 곳이고. 네. 예. 네. 한겨레는 신문이죠? 예. 네, 신문입니다. 네. 87년에 창간된 신문이고요. 일간지이고. 이 세 분이, 그리고 앞으로, 로테이션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KBS의 최경영 기자가 원래 반장을 맡기로 했었는데, 예. KBS의 이제 저희 경쟁 프로에서 이상하죠. KBS 기자가 아침에 이해 상충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심하게 네,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같은 시간대에 고정으로 KBS 라디오를 하고 그렇겠네요. 있는데 어떻게 경쟁사 프로에 가서 반장까지 하느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급히 임시 감찰반장을 김준일 대표가 맡으셨습니다. 예. 뭐 KBS 최경영 기자 뭐 언론계 선배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인데 예. 어쨌든 뭐 제가 맡게 됐지만 제가 뭐 자격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니, 뻔뻔하게 우리가 인정해야지 지금 본인이. 하는 거 보고. 예. 보고. 어쨌든 팩트 체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임시 감찰 네. 반장을 맡겼고 민원연에서 그러면 어떤 영역을 합니까? 사실 저는 그 유튜브 모니터 해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하기가 여력이 안 종편하게 돼요. 됐는데.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조중동과 경제지가 요즘 사실은 난리죠. 뭐 가짜뉴스에 가까운 그런 오보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보수신문 그리고 경제지 그리고 종편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성 오보들. 오보. 예,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내용이요. 뒤져보면 유튜브에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받아요. 예, 유튜브의 내용까지 가져다가 오보를 감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라고까지는 하긴 뭐하지만 네. 이건 명백한 오보가 틀림없는 네. 가짜뉴스성 예. 그런 오보 오보 감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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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명칭들은 계속 바뀌어갈 거예요. 임시반장, 오보 감별사. 자, 김한 기자는 영역이 뭡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가짜뉴스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획 보도를 해서 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집단을 최초로 밝혀서 네. 많은 주목과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하나 했어요. 하나. 네. 이때까지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그 실제 플랫폼들에 여러 군데 초대도 받고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간간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가짜뉴스를 분리할 때 이 카톡방에서 도는 날 것을 개배붕이라고 불렀어요. 개배붕은 뭡니까? 네, 개연성 밸런스가 붕괴된. 네. 그래서 개연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준일 대표나 김영건 처장님이 얘기하는 가짜뉴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약간의 개연성은 있는. 근데 이 어르신들 카카오톡방에 유통되는 가짜뉴스들은 완전히 개연성 밸런스가 붕괴된. 근데도 횡행하는 뭐 이런 가짜뉴스들. 카톡. 예. 그러니까 소위 유통 채널들을 뒤지겠다. 네, 그렇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톡 순찰대 네. 정도.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뒤죽박죽 되지 않겠나 앞으로. 영역 구분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카톡이 도는 게 유튜브에 가 있고 유튜브에 나온 얘기가 종편에 나오고. 그렇죠. 이게 뭐 네. 가짜뉴스로 횡행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영역을 일단 구분해 놓고. 네. 네. 뭐 반장도 하고 감별사도 있고 순찰대도 있습니다만 조만간 다 붕괴되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운 다음에 사람을 일단 불러야지 말이야. 계획은 세웠어요. 자,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서 앞으로 여기에 나오는 가짜뉴스, 오보들 혹은 뭐 의도를 가진 뉴스들 짚어내겠다 저희가. 그리고 민원위원이 못 나올 때 또 누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반장님이 못 나오실 때 또 또는 반장님이 하는 거 봐서 반장을 교체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반장님 임시 반장님부터 시작해 보죠. 예.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니까. 예. 최근에 정부가 타미플루를 북한에 조공했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형적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한 90%의 진실과 10%의 이제 거짓이 섞이면서 이게 왜곡이나 이제 오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로 언론 보도가 무리한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뭐 어떤 그 정치 셀럽들이 인용을 하면서 프레이밍을 하고 그게 이제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 확산되는 전형적인 단계거든요. 뭐냐면은 1월 8일 날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대북물자 그 인플루엔자 대북물자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독감이 확산되는 거를 남북이 공동으로 막자라고 하면서 남한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그 타미플루라는 독감을 막는 치료제를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남한에 있는 제약업계들이 굉장히 실망했다. 왜냐하면은 북한 쪽에서 요구를 한 게 타미플루 스위스에서 생산하는 원 제품을 요구를 하고 그 복제품 남한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제 복제품을 만드는데 그거는 생산을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일종의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남한의 제약업계도 이익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라고 이제 이게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런 보도가 이제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거를 이제 일종의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프레이밍을 한 거죠. 이거는 북한의 조공이다. 왜 조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우리 남한 거를 복제품을 줘야지 북한이 원본을 달라고 해서 왜 주느냐. 이거는 북한에 대한 조공이고 북한이 이거를 해외 시장에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직접 한 건 아닌데 어쨌든 타미플루를 주기로 한 건 사실인데 그 뒤에 격가지가 붙어서 정치인까지 가서 이야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는 뭐냐면은 타미플루를 우리 한국 정부가 한 1,000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어요. 비축량이. 그게 예전에 이제 200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종플루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게 그 유엔에서 권고를 해요. 좀 비축을 하라고 가지고 있어라. 한 20% 이상을. 그래서 1,000만 명분을 하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스위스에서 새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통기한이 대부분 지금 다 된 못 쓰게 될. 근데 못 쓰게 되니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써야 할 말하자면. 그래서 올해나 내년 안에 이제 폐기될 분량을 북한에 20만 명분을 1,000만 명 거 중에 20만 명 거를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폐기되니까. 그래서 정부에 지금 당장 쓰라는 거죠, 북한에. 정부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현금화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통기한이 1년 남았는데 해외에서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언론 보도와 그 언론 보도를 최초로 한 곳이 어디예요? 그거는 코미디닷컴이라는 의료 전문 매체가 그런 코미디닷컴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약간 제약업계의 이해관계를 좀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왜곡 보도라기보다는 특정한 관점을 너무 과도하게 이제 반영을 하고 그거를 일부 정치인들이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 조공을 했다. 타미플루를 이제. 이 집단의 관점에서 자기 이익에 관한 말을 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사실관계가 틀린 이야기도 갖다 붙여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되게 전형적인 방식인데 소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뭔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매체가 다른 뷰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요 기사도 있고 예전에 거기서 소스가 됐어. 네. 예전에 제일 그 흥행에 성공한 가짜뉴스 가운데 하나가 국민연금 200조를 북한에 퍼주려고 한다. 이 가짜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매체가 그걸 쓴 다음에 강용석 씨가 누군가가 그러니까 정치적 셀럽 혹은 보수 스피커가 그걸 자기 개인 SNS에 받습니다. 정치적 앰프죠. 네. 그러니까 이 볼륨을 키우는 거죠, 스피커를. 그래서 그게 다시 기성 매체들이 그 의원이나 정치인의 발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이 플랫폼들에서 엄청나게 도는데 이 코드가 가장 강력한 코드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퍼주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퍼지고 그건 뭐 오랜 세월 그런 프레임이 작동해 왔으니까 익숙하죠.
익숙하죠. 예.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내기도 쉽고 여기서 근데 하나 짚고 이렇게 수정하고 넘어갈 것은 유통기한이 끝난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곧 다가와서 써야 써야 되는 약들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약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임박한 거죠. 한마디로 유통기한. 지난 게 아니라. 예. 그 지난 거 쓰레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혀 정반대 자칫 또 가짜 우리 뉴스가 얘기를 듣고 그런 쓰레기 주는 거다 이렇게 정반대 가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정부가 북한에 갖다 버린다. 약을 거기다 버린다더라. 예. 자, 그러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가짜 뉴스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관장님 용어 선택에 주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그런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꽤 흥행하고 있는 거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뭐를 퍼준다 이거는 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저희가 가짜뉴스를 모니터링 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자파 수준으로 퍼주고 있는 네, 지금 이미 거덜났어요. 그거 다 사실이면. 네. 그래서 제일 이제 흥행했던 게 철도 남북 철도 연결하는 거 관련해서 그 철도를 퍼주는 이제 프레임에 넣어갖고 어떻게 넣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청와대 누군가들이 땅이 있다 그 주변에 뭐 이런 것도 북한에? 네, 그래갖고 그 이제 왜 이번에 처음 원산 쪽 철도가 지난 정부들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던 노선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게 뭐 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땅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하는 굉장히 남한적 시고네요. 네. 사고네요. 그 개연성의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됐지만 사람들이 카톡에서 그런 거를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이런가 보다. 카톡 얘기 그럼 해봐요 더. 오늘 준비한 순찰반. 카톡 순찰 때. 카톡엔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소개시켜드려야 되는지가 몇 개만 쭉쭉 제목만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일단 제일 최근 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대한 공모안이 당선이 돼서 이제 광화문 광장 변경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제일 큰 논란이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어떻게 이제 옮길 것이냐. 옮기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카톡이 돌고 있냐면 이순신 빼고 촛불.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순신 장군을 빼버리고 거기 촛불 동상을 세우려고 한다. 근데 그 촛불이 북한식 광장의 주체탑. 촛불하고 그게 이제 비슷하잖아요. 횃불이 이런 얘기는 누가 믿겠어? 횃불. 네, 근데 그래서 그게 밸런스가 붕괴됐다잖아요. 안전 악마 광장으로 변모하고 결국엔 그 후엔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가 이루어진다. 야 대단한데요. 안전 악마 광장은 뭡니까? 모르겠어요. 5단 농법 정도는 5단, 6단 정도. 근데 이것들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제 가짜뉴스를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 광화문 광장에 대한 개선안을 공모했는데 거기서 이순신 동상을 딴 데로 옮기자 말자. 근데 뭐 안 옮기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옮기자 말자 하니까 그거 옮긴 다음에 촛불 광장. 그것도 횃불을 세울 건데 그게 바로 주체 사상차. 주체탑이다 바로. 그런 다음에 시일이 지난 다음에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 들어오는 거다. 이런 거.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게 흥행하고 있어요 요새? 네, 막 돌더라고요. 제가 가입돼 있는 채널들.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멀쩡하게 있는 동상을 치운다 그러냐 박원순은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촛불 그거가 다 북한 그 주체탑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래. 이런 것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보면서 김일성 동상 들어오는구나 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빨갱이가 쳐들어오는구나. 어디 뭐 복덕방 앞이나 슈퍼 앞에서 나눔직한 대화를 누군가가 문답식으로 혹은 약간 정리된 버전으로 해갖고 카톡에 이제 올리면 그것들이 공유되는 거죠. 공유되는 방식인 거죠. 예전에 제가 카톡에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황당하고 재밌었던 게 자기가 어떤 분이 청와대에 갔는데 서로 다 동무라고 부르고 있다고. 임종석 동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사파의 그 이미지를 씌우는 거죠.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식으로 동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있었을 때는 전대협이 주사파다. 이거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의 가짜뉴스들이 카톡 하나만 더 하시고 짧게. 지금 카톡에서 제일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다 허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30가지 근거를 들어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나왔던 얘기 30가지가 다 가짜로 밝혀졌다. 타블렛뿐만 아니라 그 뭐
각종 제시됐던 근거들이 다 가짜로 밝혀졌다. 네, 그러니까 그 뭐 근거 포함해서 당시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뭐 대표적인 게 뭐 대통령이 무석에 빠졌다. 이게 가짜였다. 대통령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라는 게 가짜였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7가지가 돌아다닐 때 봤었고 20가지가 봤었는데 지금 30가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예언을 하나 하자면 이게 지금 이 30가지는 모두 한꺼번에 보면 개연성 밸런스가 붕괴돼 있어요. 개별붕 수준이에요. 근데 이 중에 그럴싸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맞는 내용이 한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이 30개 중에. 한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네, 그렇죠. 그 한두 개가 이제 좀 그럴 어떤 매체에서 기사화가 되고 또 누군가가 떠들고 민원연 해야 돼. 그래 나도 얘기 좀 해야 돼요. 네. 자 저는요 뭘 가지고 왔냐면은 MBN 그 종편이죠 아침의 매일경제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이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양승태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다 실명으로 하고 다 고발 당하자고요. 고소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지금 오늘 사실 10시 반에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잖아요. 근데 이분을 두둔하기 위한 그 억지를 부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과거에도 사법부와 행정부는 늘 협의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례로 국민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 재판이 있었는데 이때 대법원이 국가 파산을 우려해서 왜냐하면 배상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파산될까 봐 기획재정부와 배상액을 협의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아니 뭐 한 200조 요구했나요? 국가가 파산하는 정도의 배상액이라뇨? 이 말을 들으면 이게 그냥 그대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은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의 사법농단이거든요. 마찬가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재판 거래를 재판 거래 했다는 소리거든요. 정부 부처가 가서 했다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변환봉 변호사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변환봉 변호사라고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은 방송에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혐의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점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보도연맹 사건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보도연맹 소송이 제기됐을 때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별로 몇 억씩 손해배상을 부과하게 될 경우 수십만 명에 대해서 수십조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런 일이 사실로 있었던 것처럼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분이 본인이 말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예산상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을 정해준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할지 대법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협의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밝혀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앞에서는 쭉 설명을 하다가 뒤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심해서 뒤로 뺐군요. 약간.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민은 대법원에선 있다. 1, 2심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가 예상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 그래서 협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보상금, 배상금 정할 때 나라 살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가지고 그 규모를 기획재정부가 의논한 다음에 정한다는 거잖아요. 요지는.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부에 전화를 해서 대변인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누가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데 너무 궁금하다.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저희가 왜 그런 걸 하죠?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담당자를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담당자가 있을 리가 있나 이게. 어떤 부서로 대법원과 이렇게 소통하는 부서로 또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같은 얘기를. 그랬더니 아니 그럼 대법원이 우리랑 상의한 다음에 그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말인데 그게 그러니까 대법원이 할 수 있는 판단이냐 자기 상식으로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다. 누가 한 말이냐고 안 묻던가요? 아니 변호사가 방송에서 했다고 전 다 얘기했어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넣을 건데 아마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냐고. 근데 저는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어찌됐든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자칫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로 가짜뉴스로 확정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코너는 말이죠. 방금 들었다시피 실명과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이분들이 각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아니, 이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거든요.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뉴스공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일 대표, 김한경 사무처장, 김한 기자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희망찬 서울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